이제 본격적으로 메서드의 리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이처럼 보이드 그리고 메서드명 하고 자중괄호 우중괄호의 형태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메서드는 항상 보이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별도의 다른 자료형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서드명, 자중괄호, 우중괄호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면 보이드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대로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의무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처럼 보이드가 아닌 다른 자료형을 이곳에 기재하게 되면 return은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return 다음에 등장하는 이 키워드, 값은 반드시 여기에 명시한 자료형과 일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void 대신 int라고 적었으면 return 다음에 등장하는 자료형은 int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실수로 예를 들면 3.14 이렇게 실수화, int가 아닌 다른 자료형을 적거나 또는 문자를 적거나 하게 되면 아예 오류가 나요. 왜? 요 void 자리에 작성한 자료형과 return 뒤에 등장하는 자료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일단은 문법 사항은 그러해요. 네. 자, 그럼 내려와서 이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return to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플러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10과 3을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10이 전달이 되고 여기에 3이 전달이 돼서 리절트 변수에는 13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t1.result를 출력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변수에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출력, 즉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에요. 때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앞전에 t1 플러스를 이용해서 리절트 변수를 13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13이라는 값을 이하 코드들에서 계속 재사용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변수에 저장해서 명확한 이름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냥 이 13이라는 값을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바로 출력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때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t2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또 역시나 플러스 함수로 호출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플러스 함수는 메서드는 조금 달라요. 올라가 볼게요. 이 녀석은 10과 3을 전달을 받아서요. 10 더하기 3인 13의 결과를 return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return은 호출한 쪽으로 강제 이동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void는 이동을 할 때 빈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종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void가 아닌 return 다음에 자료형을 기재하게 되면 얘는 종료와 동시에 그 값을 들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13이라는 값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와서 자기를 불러준 쪽, 요 문장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위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return a 더하기 b이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결과가 13이고 그럼 return 13이라는 것은 메서드 종료와 동시에 13을 들고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호출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숫자 13으로 읽어야 돼요. 이걸 자꾸 어렵게 해석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냥 13으로 보세요. 되돌려주는 값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13을 넘투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와 같이 변수에 저장해서 재활용하기 위한 넘투로,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호출을 하고
리턴 A 더하기 B 13을 들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 호출 문장 자체를 숫자 13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13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처음에 이 리턴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클래스도 만들어야 하고 메서드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떨 때 보이드 메서드를 만들고 어떨 때 리턴이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구조를 보시다 보면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보이드 메서드를 쓸 때도 있고 리턴에 있는 메서드를 쓸 때도 있어요. 우리 지금 노션에 굉장히 많은 구조화가 좀 복잡한 한 덩어리 예제들이 많거든요. 그 예제들을 다 수행하시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시면 이 리턴의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 공부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을 이론 그대로 받아들이고 뒤에 나오는 심화 예제들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